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까지는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a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쉬운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0일 때는 0 지나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쓸까요? x가 1일 때에도 y는 마이너스 1, x가 2이면 y는 마이너스 4,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9,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 위에 x, y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그 점들을 주르륵 연결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제곱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위에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일 때의 순서쌍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이걸 그린 이유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예요. 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도요,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죠. 근데 이 점과 이 두 점을 비교해 보세요. 이 점과 이 점은요, 이 x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서로 대칭인 관계에 있는 두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점과 이 점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된다라는 걸 뜻하죠. 자, 그런데 이것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4를 지나죠. 2,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지납니다. 그런데 이 점과 이 점도 마찬가지로 x축의 대칭인 점이 돼요. 그 다음 x가 3일 때에는 y는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3, 마이너스 9를 지나는데 이 점과 이 3, 9라는 이 두 점이 x축의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이 두 점이 서로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도 이렇게 두 개가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들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그런 곡선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건데, 물론 지금은 실수 전체를 다 찍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걸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요렇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래프입니다. 됐죠? 자, 이때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에 있게 되냐 하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위에, 이 곡선 위에 찍히는 모든 점들의 x축에 대한 대칭점은요,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놓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곡선은 어떤 곡선이에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이걸 반으로 접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접히면 y는 x제곱과 완벽히 겹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 형태를 띠고 있구나.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알게 되었는데, 이 그래프의 특징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역시 원점을 지납니다. x가 0일 때 y도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y는
AX제곱에서 A가 0보다 큰 경우, 즉 양수인 경우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걸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이 위아래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린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왜 그런지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마이너스 1 지나죠. 그 다음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이너스 4를 지납니다. 3, 마이너스 9를 지나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에는 마이너스 9점을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점들의 관계가 전부 y축의 대칭인 점들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y축을 접는 선으로 접었을 때 요 점과 요 점이 완벽하게 겹치죠. 그래서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들을 또 곡선 위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y축을 접는 선으로 접었을 때 요쪽 곡선과 요쪽 곡선이 완벽하게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곡선도 y축의 대칭인 형태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게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조금 다른 점입니다. 자, x가 0보다 큰 경우, 요거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래프가 자 0보다 큰 경우면 요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y축의 오른쪽. 그러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따라서 x의 값이 증가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y의 값은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반대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대충 그래프의 개형과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제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혹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이런 경우들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죠. 그럼 이것도 하나씩 순서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는 거 똑같고요. 자, x가 1일 때에는 y가 마이너스 2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 x가 2일 때에는 y는 이미 마이너스 8 값을 갖죠. 이렇게 됩니다. 뭐 x가 3일 때에는 마이너스 18이니까 벌써 여기를 벗어나죠.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마이너스 2 값고요. 마이너스 2일 때에는 마이너스 8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질 것 같은데 요걸 이제 완벽하게 그려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에 비해서 요 폭이 좁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날씬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됐죠? 이거 이외에 특징들은 다 똑같습니다. 원점을 지나가고요. 위로 볼록인 곡선이 되며 y축 대칭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x가 0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가 조금 더 폭이 좁아졌다라는 거 그런 차이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즉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도 순서상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x가 0일 때 y는 0, 원점을 지나가고요. 자,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 x가 2이면 y는 마이너스 2이고요. x가 3일 때에는 y는 마이너스 4.5 대충 여기 지나가겠죠. 그 다음 x가 4이면 y는 마이너스 8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들이 찍히는데 자, 이쪽도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일 때에는 y도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4.5 여기쯤 찍힙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이면 y는 마이너스 8 해서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점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도 특징은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위로 볼록한 곡선이 되며
y축의 대칭인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가 음의 값을 가지면서 변할 때의 그래프들을 하나의 평면 위에 한꺼번에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 그 다음 하나 더 그려봤습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폭이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a 값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요 폭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선 얘네들의 개형, 위로 볼록한 곡선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원점을 지나고 y축 대칭이라는 거, x가 0보다 클 때에는 x가 증가할 때 y 감소,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 뭐 이런 특징들은 전부 다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y는 ax제곱이라고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 a의 절대값을 보시면 돼요.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폭은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a가 양수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봤었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곡선 y축 대칭 원점 지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곡선 원점 지나고 y축 대칭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의 그래프, 그 다음 a의 절대값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 그 다음 이 2차 함수 그래프들의 특징, 요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요,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인 곡선이 되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로 볼록인 곡선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포물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왜 포물선이냐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요 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곡선의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뭐 한 상식 수준에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 포물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축 있죠. 요 축에 대해서 이 곡선이 좌우가 대칭인 걸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직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축이라고 불러요. 뭐 혹은 얘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서 축, 뭐 혹은 대칭축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y축을 얘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 곡선과 이 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점이고 요 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 축과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은요, y는 ax제곱에서의 꼭지점은 바로 원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곡선도 원점을 지나가고 y축도 원점을 지나가죠. 이 둘의 교점은 원점이 됩니다. 따라서 꼭지점은 원점이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2차 함수가 무엇이고, 그 다음 2차 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인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배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앞으로 2차 함수 그래프를 배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2차 함수는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고생하게 돼요. 아셨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